열심히 장사했는데 또 연체했다. 흑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영업자 부채요. 야, 자영업자 부채 진짜 많이 늘어나요. 2024년 결국은요 1064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2017년에 549조 2천억 원이 무려 7년 사이에 93.8%가 늘었습니다. 512조가. 코로나 이후에 늘은 것도 굉장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늘은 게 2019년에 684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1064조 2천억 원이 됐으니까 55.4%가 늘어났습니다. 379조 3천억 원. 장난 아니죠. 제가 봐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힘들다 이 말 나올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제가 진짜 심각하게 보는 거는요. 이제 2024년에 대출도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증가율을 보면 2017년을 보십시오. 14.64%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에는 17.3%예요. 그러던 것이 2021년, 2022년 거치면서 2023년에는 3.1%가 줄었거든요. 2024년에는 1.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안 하니까 아니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물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졌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1.67%입니다. 1.67%. 일반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0.5%가 넘어선다 이러면 시장에 경고음이 들어왔다. 대출 때문에 이자 갚느라고 이자 못 갚아서 망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생기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0.5%가 넘어서면요. 그런데 1.67%예요. 1.67%는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대출마저도 이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많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망하느냐. 지금 최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취약차주들 말입니다. 취약차주가 뭐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대출자예요. 다중채무자는 은행 세 군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금융권에서 빌리고요. 국민은행에서 빌리고요. 새마을금고에서 빌리고요. 카드론 빌리고 이러면 다중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중채무자들이 지금 대출액도 많아지고 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2019년에 대출액이 68조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을 보십시오. 125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5년 만에 84.4%가 늘었습니다. 57만 4천 죄송합니다. 이게 57만 4천 명이 아닌데 57조죠. 57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57조 4천억 원. 엄청나죠. 진짜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를 보시면 2019년에는 취약자주가 23만 9천 명이었거든요. 2024년에는 취약자주가 42만 7천 명이에요. 그럼 이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말입니다. 결국 취약자주들은요.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부가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경기를 살려줘야 돼요. 경기가 좋으면 대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업을 하는 시절에 성공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빌려도 된다. 부채 많아도 된다. 더 빨리 성장하면 상관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철학이었거든요. 실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그래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뿌리고 있는 거 사실이야. 그런데 더 많이 벌었게. 그러면서 관세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면 자영업자 빚 우습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최악의 상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진짜 최악의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원만한 곳에서는요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수산물 도매상이 도매상. 수산물 도매상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여러분 도매상은 진짜 웬만해서 안 망해요. 웬만해서. 게다가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은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매상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게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금 말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중소기업인 다 죽을 맛이죠. 저도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필리핀이 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베네수엘라 저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우리 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 채운다고 정신없으니 대한민국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똥자가 돼서 국민들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느낌. 이 느낌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국인들은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국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예, 저는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이 대한국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아치들하고 예, 저는 상대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 자기 위치에서 확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 오늘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